평생을 가족의 그늘 아래 살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58해를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어느 날 그 가족으로부터 밀려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그녀 앞에 나타났고 그녀의 인생에 두 번째 봄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아파트, 늦은 밤이었어요. 한미정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거실에서는 며느리 박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 도영과 나누는 대화였죠. 여보,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미정은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아들 도연이 결혼하면서 함께 살자고 했을 때 그녀는 행복했어요. 오랜 시간 홀로 아들을 키워냈고 이제는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 때 제가 할게요 하며 슬쩍 밀어내는 손길이라든가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라며 자신의 방식을 부정하는 말들이요. 미정은 참았어요. 젊은 부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따로 살고 싶다고요. 미정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고 옷가지들을 꺼냈어요. 서랍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쓰던 가방이었죠. 짐을 싸는 동안 미정의 손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러움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허무했어요. 30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녀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에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떠나는 거였어요. 미정은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어요. 젊은 부부가 자신들만의 공간을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가방을 다 싸고 나서 미정은 거울을 봤어요. 58살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진 눈가,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웃어 보였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밤 11시 미정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벌써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미정은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친구들에게 연락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찜질방이라도 가야 할까? 아니면 역 근처 모텔이라도 찾아야 할까? 평생 한 번도 혼자 호텔에 묵어본 적 없는 그녀였어요. 밖으로 나서자 5월의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아래서 미정은 가방을 들고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어둠만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진짜로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미정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걸어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미정은 친구의 빈집에서 며칠을 보낸 뒤 강릉으로 향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뵙기 위해서였죠.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어요. 산소는 바다가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있었어요.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아 미정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5월의 바람은 따뜻하면서도 서늘했어요. 미정은 어머니께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어요. 미정은 산소 주변의 자풀을 뽑고 묘비를 닦았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다는 걸요. 자신의 꿈이나 바람 같은 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신도 똑같이 살았다는 걸요. 해가 기울 무렵 미정은 산을 내려왔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버스 시간을 확인하니 1시간이 남았어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버스에 올랐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빗줄기가 앞을 가렸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어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였어요. 앞쪽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버스가 급정거했어요. 승객들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미정도 앞좌석을 붙잡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앞을 보니 도로 한가운데에 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비상등을 켰어요. 승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미정은 창밖을 유심히 봤어요. 사고가 난 차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작은 몸집이었어요. 아이 같았어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버스 앞으로 갔어요.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 다친 것 같아요. 제가 내려서 확인하고 올게요. 운전기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은 비를 맞으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빗속을 뚫고 사고 차량 쪽으로 달려갔어요. 쓰러진 사람은 정말 아이였어요. 16, 17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미정은 재빨리 몸을 숙였어요. 아이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뛰고 있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고 차량의 운전자도 정신을 잃은 채 핸들에 엎드려 있었어요. 미정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줬어요. 비에 젖지 않도록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창백했어요. 미정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를 전하려고요. 그러면서 속삭였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조금만 버텨.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미정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그녀의 옷은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들것에 옮겼어요. 미정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아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강릉의 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아이를 살폈어요. 미정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렸어요.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다 줬어요. 미정은 담요를 두르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며칠 전 자신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녀는 무기력했어요. 하지만 지금
낯선 아이를 구하면서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미정은 벌떡 일어났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뇌진탕이 있어서 하룻밤 입원 관찰이 필요하고요.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미정은 병원 로비에서 밤을 보냈어요. 서울로 돌아갈 버스는 이미 끊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괜찮았어요. 오늘 밤 그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새벽녘 아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정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깨어나 있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어요. 아이와 미정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는 낯선 여자를 보며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정은 서울로 돌아왔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친구의 집에 며칠 더 신세를 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강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딸 소연이를 구해주신 분 맞으시죠?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미정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어요. 그렇다고요. 상대방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요. 미정은 사양하려 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태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결국 미정은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미정이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6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는 조금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강태진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정은 당황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에요. 둘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무렵의 거리가 보였어요. 식사가 나왔어요. 태진은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소연이가 자신의 전부라고 그 아이를 잃었다면 자신도 살 수 없었을 거라고요. 미정은 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연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미정이 물었어요. 태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은인을 찾는다고 난리였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둘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진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소연이와 단둘이 산다고 했어요. 미정은 자신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들이 하나 있고 최근에 혼자 살게 되었다고만 했어요. 태진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미정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같은 외로움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그도 어딘가 텅 빈 사람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진이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소연이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꼭 인사드리고 싶어 해서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며칠 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헤어지면서 태진은 또 한 번 깊이 인사했어요.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넓은 어깨였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편안했던 거예요. 며칠 뒤 미정은 태진과 소연을 만났어요. 소연이는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미정을 보자 소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정은 소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날 비 오는 도로에서 잡았던 차가운 손과는 달랐어요.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소연이는 미정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미정의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은 가끔 만났어요. 처음에는 식사 자리였어요. 그러다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가기도 했어요. 태진과 미정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어요. 두 사람 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어요. 태진이 우산을 건넸어요. 미정은 그 우산을 받으며 그의 눈을 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어요. 두 달이 흘렀어요. 미정과 태진은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어요. 소연이도 미정을 좋아했어요. 학교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미정은 소연이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태진은 조금씩 변했어요. 예전에는 일만 하던 사람이었대요. 회사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으로 집을 비웠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저녁 시간을 비워뒀어요. 미정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5월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소연이는 앞서 걸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미정과 태진은 나란히 걸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태진이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편안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미정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강가 벤치에 앉았어요. 태진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정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소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미정 이모 정말 좋아요. 저희 가족이 되면 안 돼요? 태진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봤어요. 소연이는 진지했어요. 미정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소연이의 눈을 보니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태진이 미정에게 전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도 소연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58배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미정은 아들 도연에게 전화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도연은 바쁘다며 전화로 하자고 했어요. 미정은 천천히 말했어요. 새로 만난 사람이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나이 생각하세요. 무슨 재혼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게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도연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 엄마가 재혼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제 얼굴이 있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정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며느리 서영도 알게 됐어요. 도연을 통해서요. 서영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친구들에게 만나 하소연했대요. 시어머니가 철없이 재혼한다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미정이 사는 동네 사람들도 수군댔어요. 미정은 슈퍼에 가면 뒷말이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임원들이 걱정했어요. 재혼이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요. 하지만 태진은 단호했어요. 제 사생활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했어요. 세상이 차갑게 대할수록 더 가까워졌어요. 소연이만이 둘을 응원했어요.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교회에 갔어요. 미정이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였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아는 사람들이 쑥덕거렸어요. 미정은 태진의 팔을 꼭 잡았어요. 태진도 미정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이 말했어요. 힘들면 그만둘 수 있어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시작인데 포기할 수 없죠. 그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미정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요. 세상이 뭐라든 아들이 뭐라든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거예요. 미정과 태진은 결혼을 결심했어요. 두 사람 모두 인생의 후반부였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소연이가 가장 기뻐했어요.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생긴다고요. 하지만 양가 상견례는 쉽지 않았어요. 도영과 서영은 계속 반대했어요. 태진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진에게는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죠. 그 아들도 아버지의 재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도 미정과 태진은 양가 모임을 주선했어요. 서로의 자식들이 만나 얼굴이라도 익히길 바랐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미정은 일찍 도착했어요. 태진과 소연이도 함께였어요. 긴장된 표정들이었어요. 도영과 서영이 들어왔어요. 서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인사도 건성으로 했어요. 잠시 후 태진의 큰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부부가 들어섰어요.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형부, 형님? 태진의 큰아들 부부는 다름 아닌 서영의 큰언니와 형부였어요. 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어요. 큰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영아, 여긴 왜? 상황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어요. 태진의 큰아들이 바로 서영의 큰형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이 태진과 결혼하면 며느리 서영의 친언니가 시누이가 되는 셈이었어요. 도연이 버럭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이런 가족사도 모르고 만나신 거예요? 미정은 당황했어요. 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이런 관계인 줄 몰랐거든요. 서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언니가 시누이라니. 큰언니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형부인 태진의 큰아들도 어색했어요. 식탁은 난장판이 됐어요. 태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연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서영은 언니를 붙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형부도 따라 나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소연이만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미정은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그저 조용히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식당을 나서며 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웃음거리가 돼요. 미정은 아들을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물러섰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도연아, 엄마는 행복하고 싶어? 행복? 우리 체면은요? 체면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돌아서 갔어요.
서영도 뒤따라갔어요. 그날 밤 미정은 집에서 울었어요. 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조사를 더 했어야 했는데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저 운명의 장난이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진이 물었어요. 미정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포기할까요? 이렇게까지 복잡한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해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말라고요.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해 싸우라고요. 저는 계속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태진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어요. 저도 그럽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미루기로 했어요. 당분간은 서로의 가족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며칠 후 서영이 친구들을 만나 하소연했대요. 시어머니가 자기 형부 아버지랑 결혼한다고요. 친구들도 놀랐대요.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미정은 주변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어요. 교회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됐어요. 하지만 미정은 당당했어요. 잘못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태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이 시련을 함께 견뎌냈어요. 그리고 조금씩 확신했어요. 이 사랑은 진짜라고, 포기할 수 없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서영의 큰언니가 친정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서영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명문가 집안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며 분노했어요. 도연은 회사에서도 괴로웠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니의 재혼 상대가 처가 쪽 친척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도연은 점심시간마다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미정을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미정은 반가웠어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그는 현관문도 들어서지 않은 채 서서 말했어요. 엄마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그럴 거냐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혔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키워온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자신을 버린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태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큰아들이 찾아와 따졌어요. 왜 하필 그 집안 사람이냐고, 회사 이미지도 생각하라고요. 태진은 말없이 들었어요. 아들의 분노도 실망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미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영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친구들을 모아놓고 미정을 비난했어요. 처음부터 계산하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재산을 노린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을 전해 들은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명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태진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회에서 태진의 개인사가 거론됐어요. 대표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태진은 회의실에서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을 일궈온 회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소중한 게 생겼어요. 소연이만이 두 사람 편이었어요. 소연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자신은 미정을 엄마로 받아들이고 싶다고요. 태진은 딸을 안아줬어요. 적어도 딸은 자신을 이해해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양쪽 가족의 반대는 점점 거세졌어요. 서영의 어머니가 직접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노골적으로 돈을 제시했어요.
태진과 헤어지면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요. 미정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컸어요. 도연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미정은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냉정했어요. 태진과 미정은 만날 때마다 지쳐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가족과의 전쟁에서 상처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은 한강 벤치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자신 때문에 고생한다고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요. 다만 세상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라고요. 태진은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 온기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주변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태진의 회사에서도요.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태진이 쓰러졌어요. 회사 회의 중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고꾸라졌어요. 구급차가 왔고 태진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소연이가 미정에게 전화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미정은 달려갔어요. 병원 복도에서 소연이를 안아줬어요. 소연이는 미정의 품에서 울었어요. 응급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미정은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기를요.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했어요.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라고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자신 때문이었어요.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태진이 쓰러진 거예요. 미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사랑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병실로 옮겨진 태진은 창백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미정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태진은 눈을 떴어요. 미정을 봤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미정은 알았어요. 이 사람도 자신과 같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태진은 일주일 동안 입원했어요. 미정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소연이도 학교가 끝나면 달려왔어요. 하지만 태진의 큰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태진은 많이 약해 보였어요. 평소의 카리스마는 사라지고 그저 지친 노인 같았어요. 미정은 그의 곁을 지켰어요. 밤에는 병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어느 날 오후 태진의 큰아들이 왔어요. 미정은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말했어요. 괜찮다고, 잠시만 있어 달라고요.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태진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큰아들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였어요. 그것은 태진의 첫 번째 부인이 남긴 편지였어요. 가출한 뒤 몇 년 후 쓴 것이었대요. 큰아들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최근에 발견했다고 했어요.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읽는 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미정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편지에는 첫 부인의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일만 했다는 것,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잘못했다는 고백도 있었어요. 가출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들을 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태진은 한참을 울었어요. 미정은 그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큰아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부자는 오랜만에 마음을 나눴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아버지도 외로웠을 거라는 걸 이제야 이해했다고요. 그리고 미정을 봤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요. 그날 이후 태진은 조금씩 회복됐어요. 몸도 마음도요.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첫 부인에 대한 죄책감, 큰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은 덜어진 거예요. 소연이는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과거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소연이는 더욱 미정에게 의지했어요. 퇴원을 앞둔 날, 태진이 미정에게 말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결혼의 실패, 일중독, 가족을 소홀히 한 것들이요. 미정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태진은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하고 싶다고, 가족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도연은 큰언니네 집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서영의 언니가 남편, 즉 태진의 큰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가 많이 아팠다는 것, 그리고 미정이 헌신적으로 간호했다는 것을요. 서영의 언니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고 있었어요. 미정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도연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서영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태진이 퇴원하는 날, 소연이가 도연에게 편지를 썼어요. 긴 편지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는지, 미정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담았어요. 편지 마지막에 소연이는 썼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자신에게 미정은 이미 엄마 같은 존재라고요. 도연 씨도 이해해 달라고요. 그 편지는 도연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어요.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서영의 눈치도 봐야 했고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미정과 태진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12월이었어요. 첫눈이 내렸어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태진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건강도 마음도요. 소연이의 편지는 조용히 파장을 일으켰어요. 도연이 그 편지를 서영에게 보여줬어요. 서영은 한참을 읽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서영은 큰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이미 마음을 바꾼 상태였어요. 시아버지와 미정의 관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영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언니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너무 차갑게 대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는 것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태진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소연이와 미정, 그리고 큰아들 가족을 초대했어요. 미정은 요리를 했어요. 오랜만에 만드는 가족 식사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큰아들 부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도연과 서영이 있었어요. 미정은 놀랐어요. 눈물이 났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요. 서영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미정은 아들을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온기였어요. 도연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었어요. 저녁 식사는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양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어색함도 있었지만 웃음도 있었어요. 소연이가 가장 즐거워했어요.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식사 후 도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결혼을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의 축복이었어요. 태진도 감동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평생 일만 하던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2월이 됐어요. 미정과 태진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미정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58배 나이였지만 아름다웠어요. 태진은 정장을 입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도연이 어머니를 에스코트했어요. 버질로드를 걷는 어머니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도연은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도 한 사람의 여자라는 것을요. 소연이는 들러리를 섰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마침내 자신에게 엄마가 생긴 거예요. 식이 끝나고 미정은 하객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가족의 반대, 세상의 시선, 수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난 몇 달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미정을 만나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신혼여행은 강릉으로 갔어요. 미정의 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태진과 함께 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미정은 산소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고,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예요. 미정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소연이는 이제 미정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미정은 그 호칭이 좋았어요. 다시 누군가의 엄마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태진은 예전처럼 일만 하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어요. 도영과 서영도 가끔 집을 찾았어요. 어색함은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서영은 미정에게 요리를 배웠어요. 미정은 기꺼이 가르쳐 줬어요. 봄이 깊어갔어요. 집 앞 벚꽃이 피었어요. 미정과 태진은 손을 잡고 산책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미정은 생각했어요. 행복은 언제 와도 늦지 않다고요. 58배 찾은 사랑이지만 진심이었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가족이 반대해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행복이었어요. 미정은 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진도 미정을 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어요. 소연이가 뒤에서 두 사람을 찍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나이 든 부부였지만 첫사랑 같았어요. 저녁 무렵 미정은 창가에 섰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태진이 뒤에서 안아줬어요. 미정은 그의 품에 기댔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미정은 속삭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이 자신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왔다고요. 그리고 이 봄은 더 아름답다고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